요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한 7, 800만 원 정도? 뭐, 그때 월급도 세고, 꽤 괜찮은 벌이의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아리 감별사는 결국 이, 요 병아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감별을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애매하잖아요. 조류가 그래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생식기가 있긴 한데 그 생식기도 뚜렷하지가 않고 특히 병아리 시절에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뭐냐 수컷하고 암컷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암컷은 그래도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이게 기름기가 잘 배어져 있어서 이제 통닭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수컷은 이게 고기의 질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빨리 어렸을 때 이제 DX를 해가지고 구별을 해가지고 수컷은 그냥 갈아버린대요. 병아리는 갈아버려서 얘네들은 그냥 소세지나 이런 그런 저급한 육류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이 수컷은 사실은 이 경제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안 되긴 했는데 사실 수컷 참 안 된 종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 병아리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수준에서 얘네들이 계속 사료는 먹긴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고기값을 못 하니까 그 경제적으로 손해를 내기 때문에 이거 어렸을 때 이걸 빨리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구분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거를 이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이 병아리 감별사가 하는 일은 뭐냐? 이게 엉덩이를 딱 까가지고 생식기 그리고 뭐 엉덩이의 주름 뭐 몇 가지들을 보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대요. 근데 그 종합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 가지만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보면은 이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암컷하고 수컷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걸 구별을 하려고 볼 때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도 모르게 맞추는 수준을 만드는 게 그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제 도제 과정을 거쳐요. 이제 전문가가 앉아 있고 비전문가가 옆에서 이제 딱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암컷, 수컷 이제 딱 하면은 이제 전문가가 한번 딱 보고 아 이거는 암컷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못했어 이걸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하게 확률을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그 암컷하고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도 몰라요. 왜 이게 암컷인지, 이게 왜 수컷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확률은 점점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도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이 병아리 감별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아마 뭐 레이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병아리 알 상태에서 암컷 수컷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사양 산업, 사양 직업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도제 과정이 상당히 의미 있게 그래서 서서히 확률을 올리는 그런 도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이 2차 대전 때 비행기 이전이 이제 벌어졌죠. 영국하고 뭐 독일하고 이렇게 해서 막 공중전이 이제 한창이었는데 그 공중전에서 사실 비행기가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네를 쏠까 말까요? 쏠까 말까 하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비행기가 멀리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비행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사실은 그걸 구분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음, 적군한테 쏠 수도 있고 아군한테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있지만 빨리 이거를 적군기인지 아군기인지를 파악을 하는 그 훈련을 얘네들한테는 꼭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됐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군대라는 거는 수를 냅니다.
군대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빨리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이 비행사 훈련 그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 아주 조그만 사진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제 과정이 이 감별사, 이 뭐냐 병아리 감별사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잘 보는 이제 그 잘 보는 애들을 옆에 앉혀놓고 초보 그 비행사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비행사가 그 조그맣게 보이는 이게 아궁인지 적궁인지를 맞추고 하지만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를 옆에 이 베테랑 이 비행사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테랑 비행사도 이게 왜 아궁인지 이게 왜 적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질 못해요. 하지만 아궁인지 적궁인지를 이제 맞춰내죠. 그래서 그렇게 잘 맞추는 애를 옆에다 두고 잘 못 맞추는 애가 그거를 얘기하면은 맞았다 틀렸다를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아궁인지 적궁인지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서서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비행 2차 대전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의 훈련 과정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신기하지만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모르지만 서서히 확률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훈련 자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실은 R과 L이 우리는 안 들리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못 듣습니다. 이, 제가 못 듣는 이거를 미국 사람들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도제 과정을 거친 겁니다. R과 L을 정확하게 듣고 들으면서 피드백이 됐기 때문에 R을 들을 수가 있고 L을 들을 수가 있는 수준까지 계속 그 훈련량을 쌓았기 때문에 R과 L의 뇌신경 연결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이게 갈라진 거죠. 근데 저희는 R과 L을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뭉쳐 있는 거죠. 리을로 뭉쳐 있는 겁니다.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옆에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R로 발음했으면 이걸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교정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R과 L을 구분을 못하는 세상에서 리을로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레벨에서 이게 갈라치기를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F하고 P도 마찬가지입니다. P, P로 다 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리는 요 F는 우리 세상에는 없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발음하는 마하고 바는 이게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얘기할 때 누가 마당에서 빗질을 한다. 바당에서 빗질을 한다. 이러면 바로 알아듣고 야 마당이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하고 바는 아주 미묘한 발음인데 이걸 아주 저희는 잘 이제 알아듣고 잘못 발음하면 바로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뇌신경 연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를 왜 이건 남자죠? 이건 왜 여자죠? 딱 보면은 남자인 거 100% 거의 알잖아요. 여자인 것도 100% 알죠. 뭐 그게 무엇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은 설명하려면 약간 애매해요.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있어요. 네, 얼굴만 봐도 이건 남자 얼굴, 이건 여자 얼굴 알 수 있듯이 애매한 무언가가 조합이 되면서 이건 100% 남자, 요거는 100% 여자라고 하는 알 듯 모를 듯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세상에서 그걸 구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이제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형인 것 같아요. 세 개가 있고요. 이 세 개를 내가 인식을 하는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식하는 무대가 있고요. 이게 의식하는 무대예요. 근데 무의식의 무대가 또 있어요. 무의식적인 게 또 옆에 이만큼 이제 이렇게 주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하는 세상 이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의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왜곡하고 편향이 된다. 세상을 내가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터링을 통해서
ADH라고 M이라고 하는 것들이 A라고 그냥 올 수도 있지만 M 다시로도 오고요. H라고 해서 그냥 올 수도 있지만 D 다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이 또 편향이 돼서 TRSZ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안 보이지만 또 메꿔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크립독서법 그 블로그에 쓴 그 내용도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메꿔짐이 또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내가 그 안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메꿔서 이걸 세 개를 모형을 만드는 것도 그게 무의식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식이 왜곡과 편향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또 여기서 배우는 게 또 있습니다. R과 L 뭐 이런 거 또는 병아리가 내가 많이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암컷, 이거는 수컷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듯이 무의식적으로 또 알아내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인 암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나가는 세계죠. 우리가 세상을 이제 인식하고 뇌신경 연결이 되는 방법은 의식적으로도 만들어지고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도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뇌신경 연결이. 그래서 요 모형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8가지 직종 중에 전문가를 이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좁은 영역에서 온갖 실수를 저지른 사람. 좁은 영역에서 온갖 실수를 저지른 사람.